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죠. 그런데 부모에게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목숨을 끊으면서 아이를 함께 살해하는 건데 극단적인 아동학대입니다. 나은경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우리 10살 조윤아 양과 부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세종시에서도 자녀 살해 사건이 있었고요. 어제는 아산에서 엄마가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사를 비관하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녀들까지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이는 아직 죽음에 대한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부모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일 뿐이어서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요. 유사 사건에 대해 한 지방법원은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일 뿐 사실은 명백한 살인이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자녀 살해 후 자살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유독 많다고 해요. 네, 지난 2014년 서울대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최소 230명의 자녀들이 부모의 죽음에 동반되었고 이는 한 해에 약 40건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좀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40건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존속 살해죄 규정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그런데 거꾸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속살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가중처벌 규정이 있나요? 네, 형법에 규정된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엄격한데요. 반면 자녀, 즉 비속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혹시 최근에 개정된 정인이법이 있어요. 정인이법을 적용하면 자녀 살해를 저지른 부모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정인이법은 2021년 3월부터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은 가중되었지만 아동이 아닌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비속 범죄에는 여전히 일반 살인죄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규정들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약하고 무고한 어린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텐데 우리에게 좀 어떤 점이 좀 보완되고 개선돼야 할까요? 네, 아이들에게 출생의 자유가 없다고 해서 죽음까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아이의 미래와 생명은 아이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좌우할 수 없어야 할 텐데요. 네. 먼저 부모는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자녀를 동반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겠고요. 또한 사회 공동체 역시 이러한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개입과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하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의 행위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이들이 두고 간 미성년 자녀가 사회의 안전망 안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시스템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정부와 관련 기관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쉽게 손 내밀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복지나 위기 대응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들이 사실 참 어린데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